네, 킹콩입니다. 이거는 이번에 치러진 3월 그 모의고사 총평인데 나는 슬램덩크 얘기할 거예요. 음료수 마시면서. 원래 제가 이제 캐스트를 하거나 강의할 때 그 내용만 이렇게 딱 숙지를 하고 이게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를 하지 않고 속에 있는 얘기를 그냥 울컥 하는 스타일이거든요. 그래서 학생들한테 많은 좀 인기를 얻는 것 같아요. 남학생들한테만. 분명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벌써 내가 이제 슬램덩크니까 농구 만화잖아. 그러니까 또 이거 보고 이제 병이 작네 이런 소리 할 것 같은데. 농구 만화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분명히 또 여학생이 안 들을 것 같은데 뭐 어쩔 수 없지 뭐. 여자애들이 싫어한다 어떻게. 어쨌든 그 운동 좋아하는 남자애들을 위주로 해서 그냥 속이는 얘기 좀 할게요.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현재 그 메가스타디에 있는 회원들은 대부분 2000년 이후에 06, 07, 08, 09 년생들이잖아요. 그죠? 근데 우리들은 전부 다 슬램덩크라는 일본 만화는 잘 알고 있죠. 슬램덩크 그런 만화가 있어. 그 만화가 한국에 언제 처음 나왔냐면 90년도예요. 90년도. 1990년도. 이때 슬램덩크가 처음 나왔어. 엄청난 인기였어요. 한번 적어볼게. 엄청난 인기. 재미가 있었지, 재미. 근데 이제 내가 흰색 글자로 썼다는 얘기는 아직 좀 별로 안 중요해. 더 중요한 게 늘 빨간색 쓰잖아요. 내가 봐도 1990년도에 나왔었던 저 슬램덩크는 진짜 재미가 있었어. 근데 저 만화를 그냥 만화로 본 사람들은 그냥 재미로 봤을 텐데 나처럼 농구공 좀 튀겼던 사람한테는 저 슬램덩크를 보면서 너무 놀란 게 많았어요. 그 얘기 좀 하려고. 그러면서 3월 모의고사 총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. 하고 싶어서. 뭐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니네들이 충격받을까봐 바로 얘기 못하고 빙 돌려서 이제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본질을 좀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. 알았죠? 우선 그 1990년도는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이 영상을 일본 사람이 뭐 봐도 상관없는데 그 일본 농구가 감히 한국 농구를 쳐다도 못 보던 시절이었어요. 진짜. 그러니까 농구의 역사를 보면 일본 사람들이 한국 농구를 지금은 근데 객관적으로 말해서 일본 농구가 한국 농구보다 위입니다. 지금은 상당히 기분 나쁜 사실이지만 근데 그건 뭐 몇 년 안 됐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한국 농구를 일본 농구는 쳐다도 못 봤어요. 근데 여기서 팩트를 좀 얘기해야 되는데 현재 한국 농구는 그래도 좀 순수함이 좀 유지가 되고 있어요. 순수함이라는 거 인종적 순수함. 현재 그 일본 농구 있잖아요. 이현중이 뛰고 있는 거기는 외국인들을 정말로 많이 귀화를 시켰어요. 일본에서. 그러니까 딱 봤는데 일본 농구인데 일본인이 별로 없어. 귀화한 외국인들이 엄청 뛰고 있죠. 물론 우리나라도 아시아 쿼터제 뭐 이렇게 해서 좀 그렇게 되긴 하지만 그냥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일본 농구가 정정당당한 방식으로 한국을 이렇게 앞섰다 이렇게 별로 보는 사람은 없다라는 얘기죠. 물론 이제 유키라는 선수가 시카고에 가서 대단한 활약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결국은 한국 농구가 원래의 모습을 찾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. 어쨌든 본질로 좀 돌아갑시다. 1990년도에 슬램덩크가 딱 나왔어요. 딱 나왔는데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얘기 잘 들어야 돼. 1990년도보다 딱 한 해 전 1989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 고교 농구에서는 슬램덩크도 고교 농구잖아요. 근데 딱 전년도 1989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용산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어요. 용산고.
농구를 좀 아는 학생들은 다 알 텐데 그 용산고등학교는 대한민국 농구계에서 가장 농구를 잘하는 학교입니다. 저 학교가. 그러니까 고등학교 중에서 농구 최고 명문이 어디냐 그러면 경복도 있고 희문도 있고 뭐 삼일상고도 있고 아주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용산고의 아성에는 비비질 못해요. 용산고가 현재도 우리나라 최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용산고는요, 사실상 어떤 점이 있냐면 용산고는 요즘은 조금 좀 바뀌었는데 원래 용산고는 어떤 식이냐면 학생들이 크지를 않아요. 농구는 원래 키가 커야 되잖아. 근데 키가 별로 안 커. 근데 빡세게 운동을 시켜서 이 용산고는 그 당시에 양문희 감독이라는 분이 옛날에 어떤 행동을 했냐면 어줍잖은 기술은 완벽한 힘으로 제압한다. 완벽한 힘이 기술을 제압시킨다. 이게 이제 용산고를 한마디로 이제 정의 내리는 그런 거였었거든요. 근데 어쨌든 89년도에 용산고는 내 기억이 맞는데 51연승인가 53연승을 해요. 나가는 대회에서 다 이기고 나가는 대회에서 전부 다 이기죠. 그러다가 딱 한 번 패배를 합니다. 그 슬램덩크 그 만화로 최근에 나왔잖아요. 그 애니메이션으로 The First 슬램덩크. 거기에서 최강인 북산, 최강인 산왕. 산왕은 거기서 이제 항상 전승을 하죠. 슬램덩크 보면서 생각했어요. 저 산왕의 저 산자는 한자는 용산의 산자하고 똑같은 산자를 쓰는데 어떻게 1년 전에 대한민국에 있는 용산고가 전승을 하는 걸 90년도 발간된 슬램덩크에서 산왕의 똑같이 상을 전승하는 게 나올까? 근데 거기서 더 웃긴 건 그 산왕의 그 멤버 5명이 그 당시 용산고등학교에 김승기, 김재훈, 양경민, 김병철 이 멤버들하고 너무 일치를 해요. 너무 일치. 그거 보면서 좀 이상했어요. 어떻게 저럴 수 있지? 아니 너무 이제 시추엔이 비슷하잖아요. 근데 그게 약간 이해도 되는 게 그 당시에 일본 농구는 한국 농구를 되게 숭배했죠. 옛날에 이충희라는 선수가 있었어요. 이충희 여러분 잘 모를 텐데 그 이충희라는 선수는 슛도사였어요. 근데 그 이충희라는 선수가 슛을 잘 쏘려면 눈이 좋아야 되잖아요. 근데 여러분 이제 인터넷 검색해보면 알다시피 그 이충희 선수는 눈이 거의 안 보일 만큼 눈이 아주 안 좋았어요. 그러니까 그 사람은 3점을 때릴 때 링이 안 보였어요. 근데 쏘면 다 들어가. 밑에 있는 바닥 보고 쏘고 수백만 번이나 연습했었던 그걸로 쏘는 거죠. 다 들어가. 근데 슬램덩크 본 사람들은 알다시피 그 슬램덩크에서 서태웅이라는 선수가 한쪽 눈이 다쳤을 때 원금감이 없어지니까 그냥 마저 다 감아버리고 눈을 아예 감아버리고 슛을 쏘면서 이런 얘기하죠. 수백만 번이나 쐈던 슛이다. 그리고 그게 들어가죠. 한국에서 있었던 게 슬램덩크에 너무 똑같이 계속 다 나오는 거예요.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나만의 뇌피셜이고 개소리일 수 있는데 그 유사성이 있었다는 건 아마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이라면 이 유사함을 보고 저거 슬램덩크의 산왕. 물론 저 슬램덩크 작가는 뭐 미국에 있는 뭐 누구누구를 이렇게 해서 오마주 해가지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나도 다 읽었어요. 근데 이게 유사성이 있다는 걸 부정하지 못할 거예요. anyway 어쨌든 다시 이때로 돌아와서 90년도 91년도 그 슬램덩크가 딱 나왔을 때 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. 만화 보는데 선출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거.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 만화적인 어떤 스토리적인 요소에서 매력을 느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슬램덩크 안에 있는 모션이나 선수들이 주고받는 얘기나 감독이 하는 얘기나 그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거가 저거는 선출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저걸 어떻게 저기까지 알 수 있을까 저 만화가는 여기에서 되게 깜짝 놀랐죠. 그러니까 스토리적인 재미도 있었지만
그런 디테일에서 제가 너무너무 재밌게 봤었던 만화죠. 이제 본질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. 그 슬램덩크 맨 마지막 장면 있잖아요. 맨 마지막 장면. 맨 마지막 장면에서 북산이 산왕을 이길 때 자기만 아는 서태웅이 농구의 기본, 팀 스포츠. 농구는 5명이서 팀이 돼야지 이기는 거거든요. 늘 혼자만 알던 그 서태웅이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면서 북산이 산왕을 이깁니다. 그거는 패스죠. 강백호한테 패스. 개인에서 팀으로 승화되는 순간이죠. 참 일본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슬램덩크 보고 와, 이 사람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감탄을 했었는데 그 맨 마지막 장면에서 서태웅이 강백호한테 패스하는 장면을 딱 보면서 진짜 전율을 느꼈어요. 아, 이 일본 사람 정말 대단하다. 농구의 기본에 충실한 걸로 결과를 끝내면서 한국의 용산고 같은 산왕을 북산이 이기는 스토리를 만들어내네. 기본에 충실했다는 거. 모든 사람이 공감한다는 거. 그거를 보면서 아, 이 사람의 스토리력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. 근데 그 비단 그것뿐만은 아니에요. 그 슬램덩크라는 만화만 그런 게 아니고요. 클래식의 범주에 들어가는 그 모든 위대한 소설들이나 뭐 희곡이나 영화나 이런 것도요. 그걸 보는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어야 되거든요. 그 공감이라는 건 언제 가장 큰 공감을 얻는 거냐면 본질에 충실하고 기본에 충실할 때 가장 큰 공감을 얻어요. 제가 지금 3월달 총평에서 말하고 싶은 건 바로 그 얘기입니다. 3월달 총평과 해설 강의를 찍고자 해서 문제를 딱 보는 순간에 딱 드는 생각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 있겠다. 근데 학교 교사나 학원 강사 입장에선 전공을 한 교사나 강사 입장에서는 아, 이거는 정말 기본에 충실해서 문제를 출제했구나.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이번 3월 총평입니다. 지난 수능도 그랬죠. 수능 나왔을 때 너무 어렵게 냈다고 해서 뭐 누구도 교체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때 수능 문제도 사실 지금하고 똑같았어요. 학생 입장에서는 너무 어렵다고 느끼는 문제지만 기본에 상당히 충실했습니다. 그래서 그 당시에 평가원장이 뭐 매년 똑같이 냈다, 뭐 난이도 유지했다라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이제 사과는 했지만 처음에 그냥 난이도 유지했다, 매년 똑같이 냈다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학생들한테는 전혀 공감을 할 수 없는 말이겠지만 애들 앞에서 강의를 하고 문제를 출제하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땐 그 말이 저는 사실 이해가 좀 갔었어요. 이번 3월 달도 마찬가지입니다. 제가 지금 난이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. 그 난이도는 여러분 앞에서 영어 잘한다고 잘난 척하는 저도 또 다른 강사, 교사도 제한된 시간에 학생들 입장에서 딱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면 그 압박감 때문에 자기 실력이 잘 안 나와요. 또 영어는 3교시잖아요. 1, 2교시에서 진 다 빠지고 3교시에 진 빠지고 막 정신력도 좀 빠지는데 그거 언제 힘든 거거든요. 그러니까 난이도라는 거는 심정적인 면이 좀 커요. 그래서 난이도에 대한 얘기는 제가 좀 옛날에 했었는데 요즘은 좀 안 하고 싶고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이제 해설 강의를 할 거거든요. 이제 옷을 갈아입고 해설 강의를 할 때 제 해설 강의를 과연 킹콩이 말한 그 기본에 충실한다는 게 도대체 뭔지 그걸 여러분이 느끼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이번 3월이 좀 그랬잖아요. 저번 수능도 그랬고 이번 6평, 9평 대수능이 작년 수능이나 이번 3월처럼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. 출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했는데
학생들 입장에서는, 전반적인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,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. 그러니까 공부할 때 이번 3월 모의평가 그 해설 강의 제 걸 들으시면서 기본이 이런 거구나. 콤마, 대시, 콜론, 세미콜론, 단어의 기능, 학교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모든 공부의 중심은 교과서잖아요. 그런 걸 통해서 말하는 그 기본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공부 방향이 조금 벗어나 있었다고 느껴진다면 내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나, 그거를 다시 한번 잡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어쨌든 그래서 이제 옷 갈아입고 이제 해설 강의 준비하겠습니다.